뇌 리듬과 수면에 대해 발표한 윤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탁정원 선생님께서 뇌파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렘 수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꿈은 1억 4천만 년 전에 단공류 바늘두더지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때는 렘 수면의 초기 단계였는데요. 이 바늘두더지의 존재업이 다른 포유동류, 영장류보다도 더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렘 수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렘 수면이 없었느냐? 바늘두더지는 오프라인에서 학습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학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뇌 피질이 훨씬 많이 붉어져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만약 렘 수면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지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전두엽을 수레에 싣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렘 수면의 이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수면은 알렌-홉슨의 이론입니다. 자, 먼저 시작은 뇌교입니다. 자, 뇌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상행 활성계를 깨워줍니다. 자, ARAS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상행 그물 활성계입니다. 자, 여기 그물 형성체는 의식, 각성,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이 그물 형성체가 시상에 수질 판내를 통과해서 뇌내 전체로 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피지오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형 활성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획을 건드려주죠. 자, 여기는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그리고 전뇌 기저핵, 배살, 포브레인. 시상하부는 본능을 자극하죠. 자, 이 부분이 유일하게 프로이트의 학설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배설 포브레인, 전뇌 기저에는 뭐가 있죠? 마이네르텍이 있죠. 마이네르텍은 아세틸콜린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곳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서 거대한 덩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아미그달라 흉터죠. 그리고 히포캠퍼스, 헤마, 다음 테라히포캠퍼, 헤마감에, 그리고 견대삼에, 그리고 미디얼 프론탈 에어리어. 내측 전두엽입니다. 자, 내측 전두엽은 감정이 최고의 중추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서적 편서성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다가 울거나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 아미그달라와 ACC의 강한 작용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ACC 나왔었는데요. 발음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ACC는
클릭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연구를 보면 꿈꾸는 중에 가장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전대삼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덩어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 거대한 덩어리가 부위 시각 영역으로 갑니다. 감정의 중추가 시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아도 시각적 이미지가 분출됩니다. 그래서 꿈은 정서의 시각적 분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덩어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판단의 영역인 여기가 조 속에서 꾸벅꾸벅 돌고 있습니다. 자, 잠깐 꿈의 특성을 한번 보죠. 자, 꿈의 첫 번째 특징,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선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의 기억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외측 전전두엽.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감각기관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 예측, 판단하는 곳이죠. 바로 작업기억을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꿈속에서 산수 계산을 못하죠. 그리고 꿈속에서는 언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활성화 안 되니까 안 나오겠죠.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주의 집중, 어텐션의 역할을 하죠. 자,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꿈이 질이 면역하고 기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토닌은 시각과 현실을 구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겠습니다. 뱀의 기저의 기저, 운동의 개시입니다. 자, 우리가 꿈에서 불이야 혹은 도둑이야 소리를 칠 때 바로 운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상의 한 부분이죠. Lateral Geniculate Reflex, 외측수 상체입니다. 외측수 상체는 폰즈에서 시작된 피지오파를 시각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PGO, 폰즈 제니큘레이트 옥시피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 부분이요. 자, 이것입니다. 인피리어 페리에탈. 하축두엽이죠. 하축두엽은 여러 가지 감각, 시각, 청각, 체감각을 공간적으로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헤테로 모달. 자,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손해죠. 손해는 정교한 활동을 하게 하는데 가상의 정교한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자, 우리가 꿈속에서 고비타처럼 기기묘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대외측 전동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뇌 기저핵과 손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활성화되는 곳을 봤는데요.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곳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측 전전두엽 활성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1차 운동 영역. 엄밀히 따지면 운동 영역은 나오지만 자, 여기 연수에서 플러치를 풀어주기 때문에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감각. 여기도 자, 우리가 꿈꿀 때
누워서 자면 어떤 감각이 들어오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시각 영역. 밤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각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앨런 푸슨의 램 이론을 봤고요.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램 수면의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얘는 필줄이죠. 완주변입니다. 테라 브라키알 에어리어. 자, 완주변에는 두 개의 커다란 획이 있습니다. PPT와 LDT. PPT는 페니큘러 폰타인 테그멘트 뉴클레우스. 자, 각교 피계 핵입니다. 그리고 LDT는 레트로 도살 테그멘트 뉴클레우스. 외대측 피계 핵이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바로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중뇌 시계로 올라갑니다. 중뇌 시계는 빠른 안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안구 운동 시계.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뻗어나와서 외측 프리옵틱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남성의 경우 음경이 발표가 되고 여성은 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시산한 부분인 외측 슬상체로 가서 피지오파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MPR로 갑니다. 미디얼 폰타인 레티큘러 포메이션. 내측 외교 그물핵. 자, 여기서는 전내 기저로 가죠. 전내 기저에서 혹시 아세틸콜린이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근육마비 회로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완주변에서 청반 복측에 있는 청반 하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수 거대 세포로 갑니다. 여기서 글리신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이것을 근육 마비 회로라고 하죠. 자, 만약 여기서 운동이 억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만약 그렇게 되면 RBD, 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됩니다. 렘 슬립 비헤이비어 디소더 이렇게 되고요. 또 잠깐 스위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면 촉진 영역이 있습니다. VLPA 벤트로 레터럴 프리옵틱 에어리어. 배외측 시삭 전 영역입니다. 자, 수면 촉진 인자는 아래 모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에는 각성 중추가 있습니다. 뇌간, 전내 기저핵, 그리고 완주변. 자, 여기서 4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먼저 뇌간과 전내 기저핵에 있는 아세틸콜린이죠. 자, 두 번째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청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은 뇌교와 근육영동체에 있는
라펠, 동선에게서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어디서 나오죠? 유두체 결절입니다. 자, 이 네 개의 신경절단 물질이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측 시상하부에 하이포크레틴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오렉신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포크레틴이 각성 상태를 활성시킵니다. 자, 각성이 촉진될 때는 이 수면적으로 억제시켜줍니다. 이걸 플립플랍이라고 하죠. 한쪽이 켜지면 한쪽이 꺼져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파수면. 두 번째, 렘수면. 두 번째, 부적절한 렘수면. 자, 서파수면에는 먼저 밤의 지도를 그리는 야뇨증, 그리고 목류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목류병이 있죠. 그리고 밤에 가위 눌리는 야경증.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렘수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적절한 렘수면에는 수면 발작, 그리고 유면 환각, 탄력 발작. 자, 탄력 발작의 경우 우리가 갑자기 운동 유연이 아리가 돼가지고 서로가 갑자기 포텐셜로 좀 쓰러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크게 웃거나 크게 하품하거나 혹은 크게 긴장했을 때, 그리고 혹은 성교할 때, 그럴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면 환각은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면, 자각몽을 연구한 라비지가 그랬다죠. 각성일 때도 우리는 이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자주 물어봐야 된다. 꿈은 현실이 변형된 게 꿈이다. 자, 꿈은 능동적 행위이고 꿈은 행동입니다. 크러치가 플러스 행동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모듈라티 학습법은 아주 구체적인데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듈라티 이런 것은 딱또 모듈로 되어 있잖아,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모듈. 그 언제든지 갖고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고, 이거 갖고 조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듈라티.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건지 하면, 심리 생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책이 없는 거고, 아직 국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요거하고, 요거가 전적으로 나와 있는 게 꽤 좋은 책입니다. 심리 생리학. 생리 심리학. 생리 심리학. 당연히 박자세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수면 꿈에 대해서는 요 책이 가장 좋아요. 뭐 이만한 책도 없고, 자료가 아주 최근,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좋아요. 아레옵스 이론은 1990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2000년도, 2005년도 이때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요거 갖고, 요거 특히.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충을 드리면,
이걸 이제 결국은 1차 운동 영역에서 운동 출력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요. 나오는데 어디서 클러치가 풀어지는가 하면 이쪽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척수 정각 알파 모터 뉴런에 시냅스하면서 그 들어오는 축삭이 글리신을 분비해줘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세포 내의 전압을 더 낮춰주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척수 정각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끊어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코레트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개로 코레트럴로 이 1차 운동 영역에서 1차 체감 감각 영역으로 동시에 보내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축삭이 이렇게 나가다가 다른 가지로 이렇게 해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출력이 운동 쪽 이렇게 나오면 메인인데 이와 동시에 감각 쪽으로도 심근장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클러치가 풀죠. 운동, 손발이 움직이는 운동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 나온 운동 출력이 출력됐다는 걸 감각이 알아요. 그래서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운동이 나가고 감각이 운동이 나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보시면, 모달, 요 다 모아주는 거. 그 다음 요 밑에 요 부분에 있는 게 각회거든요. 그래서 앵글러 자이러스가 어느 생성 영역이죠. 다 만나는 영역. 그 다음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전체가 뭐냐 하면, 렘 수면일 때 전체가 가진 영양 발력 풀리는데, 렘 수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뇌파가, 각성하고 뇌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각성의 준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단지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동작하지 아니고 뭐냐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세로토닌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파이링 레이트가 거의 제로로 떨어져요. 렘 수면일 때. 그 대신 아세틸콜린은 정상 때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정상 때보다 깨있을 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은 전형적으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켜줘요.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인출을 해줘요. 그래서 꿈에서 이쪽에 있는 연합 시각 영역에 옛날 학습된 시각 이미지들이 불러와지는데 이쪽에서 사령탑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쪽 감정을 중추하는 이쪽에서 대량으로 연결돼서 불러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물든 시각 이미지가 분출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노라드레날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노라드레날린은 어테이션 할 것, 생존의 중요한 정보에 어테이션 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꿈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로토닌은 상상하고, 여기 아까 지각이라고 했는데 지각하고 현실이 아니고 지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면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지각하고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로토닌 드라이브 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내가 꿈을 꾼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꿈의 중요한 특징, 수도 이야기잖아요. 그거 꿈하고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꿈에 주도적으로 스토리를 못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소마서 사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적인 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수면 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알로선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돌지마로 잘 들었어요. 이게 핵심이요. 뭐냐면 결국은 이쪽에서 그 액체 덩어리 비슷한 준 액체 상태로 있는 세포 덩어리들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 빠지는 게 몸이 피곤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거의 이제 결판이 났어요. 육체적 피로도 하고 수면하고 연관관계가 물론 조금 있긴 한데 그 서파 수면에 연관관계 있어요. 근데 렘 수면 꿈하고는 육체적 피로도하고 관계없어요. 없고 렘 수면 때는 브레인이 잠을 잘 끈가 수면 모드인가 각성 모드인가를 브레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없어요. 그 브레인이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아세틸콜 거죠. 이쪽에 있는 거 아데노신.
그러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브레인을 많이 쓰게 되면, 신경세포를 많이 쓰게 되면, 글리아세포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갖고, 포당을 만들어해갖고, 뉴런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글리코겐을 포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ATP가 사용이 돼요. 그럼 ATP가 AMP로 바뀌면서, AMP에서 아데노신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많이 쌓였다는 말은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말이고 포도당을 많이 공급받았다는 말이고 낮 동안 활동을 신경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뉴런이 쉬기 위해서 꿈이 진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 이게 아니야. 근데 다시 또 중요한 결론이죠. 뭐냐면 브레인을 꼭 하실 때 이쪽하고 우리 몸하고 독립된 걸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최고 나온 처세술이나 이쪽 이야기들이 좀 들어보면요. 야들이 무수하게 많은 신경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야들은 독립된 세포들이에요. 야들은 야들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야들은 야들의 생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뭘? 야들이 잘 살아가면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잠깐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이게 바로 올림픽 교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느냐, 영양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빨리 하고 정확히 하고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공부 잘하는 거는 내 목동아리에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야들이 영양을 많이 공급받아야 공부 잘하고 뭘 제대로 하는데 야들을 아주 액티브하게 해주는 거는 자극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 자극의 빈도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내가 수업을 하잖아요. 이거 발표, 이거 2주 줄 때 하고, 3일 줄 때 하고, 많이 주면 안 돼요, 시간. 2주 후에 발표 시키면요. 대부분 툭 터져갖고, 발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발표 보면 좀 애들이 빨리 안 올린다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내가 그랬거예요 3일 딱 줘보세요. 5일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만드는 거야. 발표를 뭐겠죠? 내가 시켜서 했죠. 다른 사람은 많이 틀리고 이렇게 조수하게 하는 거야. 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타이트 해줘야만이 야들이 자라요, 야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 맡길 때 130% 맡기고, 돈 공급할 때 한 30% 적게 주고. 자, 다음 번. 그래요.